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 시장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어딜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곳, 단연 항암 시장 쪽이다라고 딱 말할 수 있겠죠. 향후 5년간 2배 성장, 그 정도로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여러 이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항암 시장 지금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큰 기회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딱 발견하고 거기에서 잘 기회를 잡을 경우에 이 엄청난 이 부를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 이런 중규모 패러다임은 20년 주기로 한 번씩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중규모 산업의 패러다임, 이 변화 시점, 보통 이 산업혁명처럼 엄청난 이런 지각 변동이죠. 완전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예전에 이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기계들이 또 제품을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을 하는 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게 산업혁명이다라고 부르죠. 이런 산업혁명처럼 엄청난 지각 변동은 이 사람들 이 문화 자체를, 삶의 이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던 그런 부분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자,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은 보통 한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주기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중규모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변화는 보통 한 20년쯤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변화가 생기죠. 자, 보면은 예를 들면 가전에서 반도체로, 그리고 벽돌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딱딱 바뀌죠. 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999년도에 IT 주도의 큰 산업의 패러다임이 한번 변경을 했죠. 이게 중규모 패러다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패러다임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아마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 엄청난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의 CEO들이 세계 1등, 세계 2등 부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굴뚝주에서 IT주로의 변화가 나타났죠. 자, 1999년도에 IT주들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이때 패러다임이 한번 크게 바뀌면서 이 굴뚝 쪽 산업에서 IT주 쪽으로 크게 바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에 한번 크게 이렇게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났고 이제 2020년째가 이제 2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죠. 자,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키우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정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고령화 사회가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병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나겠죠. 사람 몸을 오래 썼으니 이런저런 약해진 부분들, 이 병이 많이 나타나겠죠.
뭐 T세포도 좀 노쇠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에 대한 이 연구 개발이 상당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됐죠. 하루아침에 이제 나 바이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이제 시작해가지고 잘해.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엄청나게 뒤에 시작이 되겠죠. 이미 이런 준비가 얼추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약이 하나 탄생하는데 15년 정도 걸린다 그러죠. 평균 10년에서 15년 그 정도 걸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한 10년을 준비해서 이제 세상에 나올 만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늦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다 장악을 했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 한 10년, 20년 그 후에 시작을 해서 그만큼 좀 늦게 오는 거죠. 좀 늦게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죠. 이 바이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일본, 미국, 유럽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결실이 나올 만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중규모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올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특히 HLB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FDA 승인 신청하고 신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2020년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도래됐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시장들이 펼쳐질 겁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이 지금 바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런 부분 벌써 이 눈치가 빠른 이런 글로벌 제약사 머크 같은 이런 세계 최대 이 크기의 빅파마죠, 머크. 자, 이런 머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항암제하고 백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죠. 이제 이 항암제 시장하고 백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걸 간파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가장 크게 될 만한 기업을 키울 만한 그런 쪽에 역량을 완전히 집중을 하겠다. 자금도 그리고 인력도 집중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월 7일이죠. 자, 그래서 여성건강, 바이오시밀러 뭐 이런 부분들, 호흡기 통증, 피부과 이런 부분들 일단은 매각을 하고 그런 거를 그런 돈들을 회수를 하고 해서 이제 항암 쪽하고 백신 쪽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라이센스 인 같은데 상당히 이 신경을 쓰고 연구 개발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겠죠. 이 항암제 좀 예를 들면은 이 머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가 정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이 표적 항암제하고 뭐 그 외 항암제들하고도 병용을 많이 임상을 하겠지만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는 지금 뭐 이 사이언스 과학 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효율이 극대화된다. 이런 이 논문이 나올 정도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머크에서 키트루다 가지고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 라이센스 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이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이런 부분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임상을 한 번에 엄청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사업부 매각한 돈 가지고 지금 빨리 이 부분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머크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항암제 백신 쪽이 앞으로 시장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거다.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것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이게 다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외에는 상당히 이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이 항암 시장이 점점 더 훨씬 빠르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병용 쪽으로.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주인공들 여기 있죠. 리보세라닙, 넥사바, 아바스틴, 렌비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캄넬리주맙,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릭, 임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자, 이 주인공들을 가진 오리지널 이 판권을 가진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 낮게 돼 있고 잠재력이 가장 큰 쪽을 뽑아라 그러면 이미 뭐 옵티버, 키트루나, 머크나 뭐 이런 뭐 로슈나 티센트리 뭐 여기 아마 로슈일 겁니다. 로슈나 이런 데는 이미 시총이 지금 뭐 300조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리보세라닙, 캄넬리주맙 만약에 라이선스 인을 한다 그러면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에 가장 지금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있는 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암 시장은. 그리고 이 항암 시장의 이 시장 성장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죠. 특히 바이오 업계 그리고 이런 이 제약 업계에서 가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이 항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역 항암 시장 쪽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항암제는 이제 앞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죠. T세포를 그냥 헬스 조금에서 알통 조금 나오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암세포들하고 싸우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완전히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헤라클레스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T세포를 만들어서 암세포하고 싸우느냐, 그런 상황이 되죠. 일반 알통 그리고 요거는 헤라클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헤라클레스하고 보통 이제 동네 헬스장에서 헬스 좀 한 그런 일반인하고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이 태생부터 다르죠. 헤라클레스는 이 신이고 얘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독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도래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죠. 점점 이 혼용해서 타고 다니다 점점 이 마차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 그렇죠. 자, 이 부분이 거의 완전 쐐기를 박아버린 그런 논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 너무나 좋죠. 면역 항암제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암 환자 입장에서 보면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가장 좋죠. 지금 화학 항암제 뭐 2차 세계 대전 때 뭐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탈피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응증이 10명 치료했는데 1명, 2명 지금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증 높이는 데는 반드시 이 표적 항암제가 필요하구나라는 게 지금 나타났죠. 이제 이게 확인된 이상 면역 항암제가 대세이고 엄청난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성장성이 꺾이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이쪽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시장 변화 물결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20년 전에는
무엇을 잡았어야 되느냐. 그때도 전부 다 긴가민가고 IT는 버블이고 어쩌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한번 확 내려앉았죠. 확 내려앉았지만 이 아마존 주가를 보면은 쭉 올랐다가 쭉 내려앉았지만 그때까지 지금 이 차트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운데 올라갔다가 확 내려앉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올라갔다가 2020년쯤에 이렇게 확 내려앉았는데 이 상장가보다 더 많이 내려앉았죠. 내려앉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죠. 여기 저 그때 여기 X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랐다 내려 여기 막 이래 큰일 났다 이러면서 거품인갑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주가가 여기 와 있죠. 300배 넘게 상승해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중심에 있는 기업들,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이죠. 그런 살아남는 기업, 그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승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화가 생기고 그런 변화를 초창기에 이제 이 간파라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러고 거기서 뚝심을 발휘한 사람은 지금은 돈 걱정이 없겠죠. 아마존 이거 분명히 무조건 된다. 제프 베조스 저 사람도 믿을만 하고 그 사람도 처음에 무슨 이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자상거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아니야?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에서는 곧 망할 거다. 그러면서 공매 엄청 쳤겠죠. 그러나 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해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시프트 패러다임이 생기는 그 최중심에 있는 살아남는 기업,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때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샀다. 그래서 20년 들고 있었다. 그러면 380배, 20년 투자해서 380배, 380배 정도 먹은 거면 양호한 겁니다. 그 정도면 그죠? 1억 정도 딱 나 없는 돈이야 이러고 1억 투자해놨다가 20년 뒤에 380억 준다 그러면 뭐 괜찮은 거죠. 뭐 괜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뭐 될지 모르겠죠.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장 변화 물결이 정말 이제 막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내가 그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에 내가 안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게 이제 리스크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성공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기업 가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벌써 지금 머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항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매출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머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항암하고 백신 말고는 좀 몸집을 줄이고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항암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들 찾아보면 되죠. 그 주인공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지금 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인공도 쭉 나열을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자, 옵티버, 키트루다, 램비마 뭐 이런데 티센트리, 아바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넥사바 시가총액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러고 캄넬리주만 만드는 회사 항서제약도 시총이 지금 67조 정도 되고 있죠. 이제 요 캄넬리주맙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쪽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가겠죠. 자, 그러면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엄청난 약을 가지고 있는 HLB는 시총이 얘들의 지금 뭐 발바닥도 안 되는 수준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인공들을 나열을 해보면 뭐 다 비슷하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요것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줄 걸로 보고 이 변화를 주고 있는 게 머크죠. 이 키트루다. 이 항암 시장에 집중하겠다 그러죠. 항암하고 백신 남기고 다 그냥 없애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항암 시장 하나 이렇게 보고 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진양원 회장은 상당히 운도 엄청나게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그랬죠.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정말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얘기했죠. 실력과 통찰력도 있었지만 그런 때 그런 운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시기에 그거를 통찰해서 자기가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는 게 2020년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엄청난 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항암 시장의 이 주인공들입니다. 전부 가장 최고 주인공, 지금 뭐 사랑의 불시착이 가장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현빈, 그리고 옵디보는 손예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주인공들이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은 뭐 아무튼 뭐 손예진, 현빈의 이런 저기 약혼자 뭐 이렇게 뭐 되거나 뭐 이 정도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뭐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완전 지금 주인공이죠. 자, 그러나 이런 주인공 역할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얘들이 다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얘가 이 리보세라닙의 시총, 이 HLB 시총을 보고 따라올 거냐, 밑으로 쭉 내려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